고3들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들 친구들이랑은 생활기록부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네, 지금 글자 수에서 조금 차이를 나면은 나는 더 쓸 게 없어 라는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생활기록부가 기재 요령이 점점 간소화되면서 이제 평가 방법도 조금 틀려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앞으로? 일단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글자 수가 많고 적은 것보다는 네. 실제적으로 일부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글자 수를 제대로 다 태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의 한 활동들을 갖다가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만 들어있는 게 좋지. 뭐 공통적인 내용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참여해서 뭐 평상시에 친구들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네. 100자 정도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교과에서 무슨 수행 평가했고 뭐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표하거나 토론한 내용 밑에 또한 200자 적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써먹을 수 있는 그 2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 수가 줄어들어서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이 교과 세트 500자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 학생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이나 고1, 2 학생도 다 동일하게 500자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 세트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각 과목별로 500자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뭐 6개에서 10개까지 과목들을 이상 또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 정도 들으니까 거기만 해도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한 2개나 3개의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조금 기술하게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앞에는 뭐 착실한 친구. 네. 당연히 성적 좋은 애들 착실하겠죠, 그죠? 네, 그런 친구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좀 달라진 게 수상 쪽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수상 경력 쪽이 조금 달라졌는데, 자 수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팁이라든지 이런 게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수학 경력이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씩. 네. 근데 들어가죠? 실제는 네. 자신이 대회 참여해서 상 받은 내용은 다 기록이 돼요. 네네. 자신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으니까 1학기 때는 이거, 2학기 때는 이거 골라서 그것만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선생님. 잘 모르는 친구들이 3월달에 상을 딱 하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대회도 참여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 나가라. 다 라고 나가라. 얘기를 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꿈이 네. 항상 1학년 끝나는 다음에 다시 한번 바뀌어보기도 하고요. 또 2학년 끝나는 다음에 바뀌기도 하고요. 마지막 원서 쓸 때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합격 네네.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다양하게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학과가 적합한 것을 갖다 골라서 제공하는 게 좋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는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딱 그것만 준비했는데 갑자기 과가 바뀌거나 이러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행특의 글자 수가 조금 줄었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선생님 보실 때는 좀 더 어. 불리할까요? 행특에 줄어들면은 네. 불리하다. 어찌 보면 불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추천서라는 것을 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거의 추천서를 내지 않고 있어요. 낸 학교들조차도 거의 이제 선택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갖다가 추천서로 생각하는 학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추천서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500자를 기술하게 되는데 이 500자를 제대로 잘 채우고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 500자인데요. 네, 500자를 네.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학생들을 여러 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좀 더 알기 쉬울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쓸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재 요령의 여러 가지 예시들을 갖다가 샘플을 해놨어요. 이 샘플들을 갖다 골라서 세기인들 지구입고 난 다음에 학생에 맞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요즘 이제 할 수 있는 게 동료 평가거든요. 네. 그 선생님은 그 전도 동료 평가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례, 이 친구가 위해서 뭐 다른 친구를 위해 헌신하거나 뭐 이런 것들 했던 내용들을 다 롤링 테이프처럼 돌려서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과 이 친구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행트에 적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뭐 반장이라든지 네. 뭐 학습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루만 해보자. 그래서 한 시간만 사용을 해도 학급 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간에 그냥 페이퍼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뭐 참고를 하셔도 좋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거 이제 모아지다 보면 한 달 자기께 친구들한테 평가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만큼 발전해가고 있는지 뭐 자기 평가도 될 수 있고,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안 시키더라도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다라면은 그걸 뭐 해도 해서 활용을 해도 정말 좋게 지금쯤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설마 얘가 이거 학생이 했을까? 네. 라는 게 가끔 저희들도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대학에서도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게 하죠? 일단은 많은 서류를 보다 보면 네. 이게 선생님이 기록했는지 또는 학생이 셀프 학생부를 아, 작성한 것인지 네네네.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의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이 가지만은 나는 좀 뛰어난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면접을 일단 보게끔 해요. 네네. 그래서 면접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이 학생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면접 때 이걸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이 면접 때서 답변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 진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너무 네. 생각보다 깊이 있는 거, 네네. 그걸 만약에 적어 가지고도 설마 이게 했을까라고 해서 불합격이 1차 서류에서 네. 탈락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죠.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그 해학에 그대로 또 그 생활 기록으로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희한하게도 그때는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가서 그 친구 그대로 얘기했대요. 작년에는 자기가 왜 서류에 통과를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해서 합격은 했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한양대학교예요. 네네. 한양대학교에서 횡단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이 교과 세트에 나와 있다면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다른 독서에도 어. 이 책을 읽었구나 정말로. 그리고 이런 활동들 좀 더 심화해서 창체에도 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2군데나 3군데 관련된 내용들이 연계돼서 작성이 되거나 또 심화돼서 작성이 될 수 있게끔 기록이 있다면 얘는 정말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잘했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입사관 한 분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대요. 그래서 보시는데 읽다가 보면은 얘가 이거를 앞에서 한 것 같은데라고 생활기록부가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을 읽다 보면 다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서류에서 보통 합격을 좀 많이 시킨대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기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좀 뒤에 가면 좀 더 심화 있는 내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의 심화 활동들,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도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